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내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해를 넘겨 이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현재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까지 영업 제한만이라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최근 설 이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요인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보이면서 아직은 이르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자,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까지 영업 제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잘 지내시죠? 네, 그럼요. 예, 옆에 있는데 마주 보면서 못하네요. 요즘은 방송 몇 개 하십니까? 그 왜 제 거에 개수에 관심이 많으세요?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예. 아, 여전히 한 20개 정도? 아니 10개 정도. 아, 10개 정도. 예, 대단하십니다. 자, 뭐 코로나19 매번 말하지만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내일부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를 합니다. 예,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네, 내일 오전 9시부터죠. 전국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에서 65세 미만 입소자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27일부터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합니다. 인원은 보니까 서울이 2만 2천여 명, 경기도 7만 3천여 명, 인천 1만 7천여 명 등 이 모두 접종에 동의한 대상이고요. 서울시가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 도래 전이죠.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70% 이상, 약 그러니까 606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예. 우리 또 그쯤이면 이제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내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네. 만약 전민기 팀장이라면 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겠습니까? 1호 접종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1호 접종자로 좀 맞고 싶으세요? 아니 그거는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저는 뭐 당연히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1호 접종자로? 1호 접종자가 뭐 환경 지금 안 되잖아요. 어쨌든 예. 그렇지만 가정한다고 치면은 뭐 저는 뭐 여기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맞겠습니다. 예. 저는 무조건 맞을 건데 네. 가서 슬라생을 좀 홍보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아,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내일 네. 설 연휴 이후부터 계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도 발표가 됩니다. 네. 자, 현재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 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돼 있는데 좀 더 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유지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으로 좀 다들 잘 지키고 계신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 물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자율 안에서의 강제성이긴 하지만 이게 지키지 않는 또 분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대규모 확산으로 좀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예. 그 경찰이 단속한 걸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1,235명이나 됐습니다. 예. 그 단속된 사람들 유형별로 보니까 결국에는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54.9%예요. 678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 모일 것이고 시간이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술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위반한 분들이 12.7%, 157명인데 뭐 지금도 가보시면 테이블을 나눠 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기고 계세요. 예. 뭐 노래방에서 84명 나왔고 종교시설 58명, 기타 116명 순인데 그 건대포차 기억하시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유흥업종으로 운영을 예. 해서 집단 감염 결국엔 발생했거든요. 뭐 좌석 이동한다든지 춤추기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예.
결국엔 대규모 확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확진된 사례들 보면 결국에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위반했을 시에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저희가 뭐 3,400명대까지 줄이기 위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이러다 폭발적으로 늘어간다는 건 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1,000명 됐다가 다시 이거를 이 수치로 만드는데도 또 몇 달이 걸리면 결국엔 그게 더 손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전민기 팀장님의 좀 말이 네. 뭐랄까요? 좀 늘어지고 길어지는데 자신이 없는 느낌인 건지. 아니 자신이 있어요. 왜요? 일단은 전민기 팀장은 네. 엄격하게 좀 적용돼야 된다. 지금의 네. 이 방역 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좀 지켜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왜냐하면 설 이후에 사실은 설 모임도 자제하면서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렇게 감소세가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니까 이거를 좀 더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민기 팀장은 그동안 조금 뭐랄까요? 네. 이 방역에 대해서 열려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오늘 좀 강경한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5인 이상 모임 금지나 10시 영업 제한을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그래요. 예. 네. 자,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찬 토론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넘게 계속됐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역시 2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위반 사항은 네. 아주 뭐 일부의 이야기이고 네. 이런 좀 그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서 일단은 일상의 풍경이 좀 상당히 변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일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부가 위반함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그 성장세를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고 해서 이것을 그만하자.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풍경 많이 바뀌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에 좀 많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좀 지키고 계시죠. 그래서 뭐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듬성듬성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역 간의 이동도 좀 자제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워낙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좀 유명 명소 같은데 뭐 강원도 같은데 가면은 요새 SNS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커피집 같은데 줄을 엄청 서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모습 보면 불안불안한 거죠. 너무 차갑다. 이건 차갑고 뜨겁고 문제 아니에요. 예. 아니 저도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 서울시에서 지난 1년 그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매출과 시민들의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좀 분석한 결과 2019년에 비해서 9조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세 번의 코로나19 유행기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요. 뭐 국민들도 생활화가 됐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완화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화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또 잘 되는 것들은 잘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도 다 시작을 하신 것 같고 이게 팬데믹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물론 많은 분들 상당히 어려우시고 지금 이 상황이 뭐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생계에 또 큰 위협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좀 살아남기 위한 다른 어떤 방안들을 함께 좀 모색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으로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하니까 확실히 그 코로나 확산세 감소에 효과가 있었거든요.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KT가 이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12월 19일 이후에 인구 이동량이 1.26% 증가를 했어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같은 달 23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 성탄절 연휴 시작했지만 보시면 6%가 감소됩니다. 결국엔 이건 무슨 말이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니까 사실은
그나마 이렇게 좀 지키고 계신 거거든요. 예. 이후에 서울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데이터 얘기하셨는데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그런 근거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팀장님 네, 지금 두 가지예요. 5인 이상 모임 금지하고 네, 10시까지 영업 제한입니다. 그렇죠. 둘 다 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따로따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그래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이게 좀 강경한 태도십니까? 이게 근데 저도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조금씩 만약에 이제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조금씩 완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시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뭐 1, 2주 안에 그런 또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면서 너무 우리가 급할 필요 없지 않나. 지금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게 함께 가야지 효과가 더 높을 거라는 좀 저는 기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1월 정도에 뭐 70%가 다 맞는다라고 치면 그때까지는 아주 조금씩 완화하면서 그 추이를 좀 굉장히 세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높아요. 그리고 그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최근 한 달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예. 뚜렷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 설 연휴 끝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에 그 여기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중요한 분기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려한 대로 23일 보면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80여 명 늘어났잖아요. 오히려 400명대로. 만약에 이 추세가 조금씩이라도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였다면 좀 완화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 보면요. 600명대 500명 448명 하면서 줄다가 다시 440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애청자분들의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3728번님 집합금지는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네. 완화해서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 손실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저랑 같은 의견이시네요. 예, 그러네요. 8623번님 어제 선약이 있어서 오랜만에 갈비집에 갔습니다. 네. 사장님 표정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번화가인데도 주변 가게들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을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7968번님께서는 모임 멤버 못 본 지 1년 넘었어요. 보고 싶네요. 완화돼도 못 만날 것 같고 이제 좀 알아서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이고 있어서 조금 더 유지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졌다고 또 하셨고요. 주니찬이 파파님께서는 10인 이상으로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자녀 가고 매번 등본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지화 천사님. 거리두기 완화돼 방역 대책은 좀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전민기 팀장님 반가라고. 안녕하십니까. 좀 의견들이 좀 동등하게 반반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요. 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좀 찬성을 합니다.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거군요. 시간을 오히려 이런 네. 생각도 있어요. 네.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분들이나 네. 또 10시면 다 이렇게 가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몰릴 것 같아요. 뭐 대중교통이나 이럴 때. 그래서 시간 제한을 좀 없애버리면 네.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9시에서 10시로 옮기니까 확실히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보단 그래도 좀 모임의 횟수가 좀 늘어나지 않나. 왜냐면 9시보다는 1시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좀 그래도 이제는 2차까지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예. 그러면 시간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10시 요 상황 좀 지켜보고 11시로 좀 늦추고 12시로 늦추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요? 이렇게 바로 또 수긍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예. 그 10시 이후라는 것도 업종에 따라서 또 주요 영업 시간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네. 정부에서도 구상권 청구 등도 이야기하는데 시장이 좀 움직이게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이제 보면요. 예.
시간도 시간인데 제가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가보고 하면은 왜 다들 잘 지키고 계신데 또 그렇지 않은 곳들도 가끔씩 눈에 띄더라고요. 사람이 예.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사실 QR코드 찍으라는 말씀 안 하시고 막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음. 시간 늘릴 거면 그런 걸 좀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예. 면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서 뭐 바이러스 감염이 더 확산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저녁만 먹고 헤어졌는데 지금 10시까지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자리가 좀 커지고 2차까지 가게 되고 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생각하면 헬스장, 카페, 미용실까지도 뭐 심야 영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도 10시 이후에 좀 영업하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예.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 규제가 더 심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씩 승통은 좀 튀어주지만 예. 어겼을 때 위반했을 때 이거를 좀 처벌하는 건 좀 더 강력히 하면 어떨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0860번님께서는 절대 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방역 관계자 의료진 고생을 알고 있는지요. 5인 이상 10시 이상 풀면 큰일 납니다. 당분간 조금만 더 고통 분담을 함께 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그 예. 미국이나 유럽 사례 보면요. 예, 예. 결국엔 초반에 대응을 정부가 강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뭐 개인의 예. 자율 같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미국은 사망자가 50만 명 넘었습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 가장 높은 기록인데 예. 브라질보다도 2배가 많아요. 결국에는 정부가 좀 이럴 때만큼은 좀 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유지한 국가들만이 지금 그나마 그 확산세를 잘 막고 어떻게 보면 견딘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어준다라는 건 조금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5918번님께서는 그 종교 시설만 좀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식당, 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몇이나 되나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네. 예, 좀 거의 반반씩의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네네. 예. 이 영국과 같은 경우엔 백신과 연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에 이어서 이런 부분 좀 도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교수님들이 그 위험 인구가 대부분 보호를 받는 시점부터는 거리두기 필요성이 점차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20-30% 정도 접종률 보일 경우에는 좀 검토가 가능한데 현재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치료제 효과에 따라서 중증화율 얼마나 맞고 치명률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지 보면서 이걸 연동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어렵고 한 5, 6월 정도 돼야 그나마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 내일부터 맞는데 요 초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게 견뎌왔잖아요. 예. 백신 효과하고 함께 연동해서 이 추이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이후에 결정해도 물론 많은 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견뎌내면 어떨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고요. 뭐 당장은 촘촘한 방역 필요한데 예. 백신 도입과 함께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예. 지금은 조금 더 그렇죠. 줘야 백신 된다. 좀 더 많은 인구가 맞는 그 상황 보면서 예. 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100명대로 내려오면 하고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0198번님께서는 영업하는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영업 시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좀 더 주고 엄격한 방역 기준을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또 이런 의견 주셨는데 네. 이제 정부가 3월달에 시행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데 네. 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지난주에 이제 신문 보니까 문재인 예.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단 5인 이상 말씀해 주신 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은 그럼 좀 늘려가는 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겼을 때 좀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규모 확진자 나온 곳들은 계속해서 그런 곳들이잖아요. 예. 그 안에서의 어떤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되 음. 좀 더 책임을 강하게 그렇습니다. 하는 방법도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네.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좀 벌였는데 네, 네. 음주 교통사고가 더 증가했다면서요? 야, 이게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최근에 경찰이 음주 단속 결과 발표한 걸 보니까 방역 단계가 그 완화된 작년 4월 20일 이후에 2주 예.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 사고가 2주 전보다 14.1% 증가했고요. 9월 14일 이후에는 26.3%, 10월 12일 이후에는 14% 증가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어쨌든 완화가 되면 조금 술 더 많이 드시고 예. 이렇게 해이해지는데 그 방역도 술 취하기 전엔 잘 지킵니다. 근데 약간 술 취하면은 그 느슨해지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0779번님 QR코드나 명부 작성 요구하지 않은 곳도 많아졌습니다. 완화 반대입니다라고 맞아요. 하셨고 예. 9584번님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언제까지 제한해야 하는가. 마스크 쓰고 5인 이상 만나는 건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집회 자유도 풀고요.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의견 감사하고요. 전민기 팀장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